네, 외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이제 실습을 했어요. 그래서 좀 비대면으로 지금 수업을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쉽게도 실습을 같이 하지 못해서 제가 이제 실습 때 했던 동영상만 이렇게 틀었었는데 그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하면서 했던 내용은 일단은 수술 기구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칼을 끼우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니들 홀더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사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간단하게 배웠고, 그 다음 이제 수술포 어떻게 싸는지, 수술포도 요새는 우리가 이제 실습하면서 두 종류가 있었죠. 하늘색의 이제 부직포로 하는 것도 있고, 그거는 보통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초록색의 이제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수술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수술팩 같은 경우는 두 종류, 그 수술팩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오토클레이브를 통해서 멸균을 하게 되고, 오토클레이브는 이 스텐으로 된 거,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거 아니면은 천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천으로 돼 있는 수술팩으로 그 스테인리스 스틸 수술팩을 싸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토클레이브를 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테이프를 붙이고 나서 날짜라든지 이름 같은 것들도 이제 같이 기입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멸균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보관을 하고 있으면 수술기구가 오염될 수도 있어요. 물론 원칙적으로는 내부가 오염이 되면 안 되죠.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은 좀 어떤 멸균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멸균을 하는 경우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수술 준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처음 수업을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수술을 이제 하는 과정 자체가 처음에는 우리가 전화하는 걸로 시작하죠. 절식에 대한 전화, 그 다음 예약하고, 그 다음 수술 동의서 같은 거 받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입원 환자처럼 뭐 관리하고, 그 다음 뭐 라인도 잡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수술 준비를 하게 되는데, 수술 준비는 이제 마취하는 시점이랑 조금 겹쳐요. 그래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털도 깎고 이제 소독도 하고 그러거든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런 과정도 본격적인 수술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미리 마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 전 과정도 마찬가지로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 이제 지금 시간에는 우리가 마취에 대해서 배우진 않을 거고 마취는 뒤에 이제 따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는 어떤 마취를 제외하고 수술 전에 어떤 과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은 수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될 게, 그 수술을 할 때는 오염 구역이랑 클린 구역이 굉장히 엄격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수술은 몇 번 말씀드렸듯이 배라든지 뭐 아니면은 앞다리 뒷다리든지 피부를 찍고 째고 칼로 째고 이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몸의 가장 큰 방어벽인 피부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세균이 들어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혈관도 바로 노출이 되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 뭐 지저분한 어떤 세균뿐만 아니라 어떤 이물질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술은 반드시 멸균적으로 수행이 돼야 되는데, 자, 100% 모든 걸 다 멸균적으로 하기는 어렵죠. 가령 수술이 이루어지는 방을 100% 멸균적으로 하려면은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쵸? 뭐 방을 갖다가 오토클레이브를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술이 이루어지는 구역과 환자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구역만 멸균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멸균이 돼 있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오염구역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요 사진을 보면은 지금 요쪽은 지금 퍼렇게 돼 있죠. 요쪽은 멸균이 아주 엄격하게 지켜지는 부분인 거예요. 여기도 퍼렇게 돼 있죠. 여기도 멸균이 엄격하게 지켜주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수술기구를 여기서 사용을 하니까.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오른손을 가지고 필요한 걸 꺼내다 쓴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멸균이 엄격하게 지켜집니다. 자, 다른 부위는 보면은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실제로 수술대 아랫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보면은
다 하나같이 뭐 여기 벽이라든지 위에 뭐 이런 뭐 무형등 문, 그다음 뭐 전선 이런 거 다 보면은 이런 것들은 지금 멸균이 돼 있지 않은 상태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특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멸균을 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오염구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는 멸균구역이랑 오염구역을 나눠서 여기 사이에 교차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멸균구역이 됐고, 자, 다른 부분은 다 오염구역인데, 여기 있는 사람이 갑자기 여기 손으로 탁 쳤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손에 있는 세균에 의해서 오염이 되겠죠. 그럼 멸균구역으로 있던 부분이 오염구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수술할 때는 멸균구역이랑 오염구역이 굉장히 엄격하게 나눠져 있고 서로 간에 교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멸균구역에 있는 사람이 오염구역으로 가도 안 되고 오염구역에 있는 사람이 멸균구역으로 가도 안 돼요. 자, 수술 시에는 멸균구역, 수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죠. 그래서 환자는 당연히 멸균된 공간에 있어야 되죠. 물론 환자 자체를 멸균을 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환자를 갖다가 오토클레이브 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최대한 일단 깨끗하게 하고 환자한테 닿는 모든 것들은 다 멸균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어떤 포라든지, 제가 지난 시간에 포에 대해 설명드렸죠. 무창포도 있고 유창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포를 갖다가 사면으로 해갖고 수술 부위를 갖다가 결정하는 클램프가 뭐였죠? 백하우스 타워 클램퍼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수술기구, 수술기가 아니고 수술기구, 수술복 같이 환자에 닿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멸균구역에 있어야 되고 멸균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오염구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멸균구역을 제외하고는 다 오염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염구역은 말 그대로 어떤 뭐 세균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노출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멸균구역은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통제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술실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막 모자도 쓰고 굉장히 좀 이것저것 갖춰 입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유는 어떤 멸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멸균이랑 오염구역이랑 서로 이제 교차를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잘 모르는 테크니션이나 잘 모르는 수의사들 아니면 뭐 스태프들이 와갖고 그런 것들을 어기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은 멸균이 깨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수술이 아무리 잘 됐어도 감염에 의해서 뭐 합병증으로 뭐 어떤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질병 같은 게 이제 후유증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습할 때 들어보면은 이 안에 그 수술실에는 잘 못 들어가 봤다 그랬죠. 그래서 잘 못 들어가 본 이유 중에 하나는 괜히 안에 들어가서 실수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만져서 사고 칠까봐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또 수의사들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누가 함부로 물건을 만진다든지, 멸균구역에 있는 사람이 밖에 외부 있는 물건을 만지거나, 아니면은 오염구역에 있는 사람이 멸균구역에 있는 거를 함부로 만지거나, 가령 여기 있는 거 누가 함부로 만지면 안 되죠. 여기 있는 건 멸균된 건데,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에 예민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테크니션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하면은 되게 이제 욕먹기 쉬운 부분이고, 또 이제 수의사나 우리가 이제 뭐 서전이라 그러죠. 그 수술자들이 굉장히 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뭐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이것저것 만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괜히 정리하겠다고 손을 댔다가는 문제가 생기죠. 이거는 다 오토클레이브까지 해갖고 멸균해가지고 우리 수술포 펴듯이 이렇게 다 편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손으로 막 만지고 그러면은 오염이 깨지게 되는 거죠. 손으로 살짝만 만져도, 여기 트레이를 손으로 살짝만 만져도 여기 있는 거는 다 오염됐다고 간주하고 다 수술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멸균을 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멸균 구역을 보시면은 이 위쪽만 지금 멸균 구역이에요. 여기도 수술포가 멸균된 수술포가 있지만 아래쪽은 아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사람이지만 사람도 수술을 하고 있는 위쪽이 멸균 구역이고 아래쪽은 멸균 구역이 이제 아니라고 칩니다.
사람 여기도 마찬가지고 상반신까지만 멸균 구역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래쪽을 막 만지고 그래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아래쪽 부분은 이제 오염이 이제 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뒤에 나오나? 예, 예. 자, 그렇게 되고, 자, 지금 이 사람 지금 멸균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보니까 멸균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둘 다 마스크도 쓰고, 모자도 쓰고, 둘 다 부츠는 안 신고 있는데,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지금 수술 가운을 입고 장갑까지 끼고 있죠. 이 사람은 지금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오염구역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이 사람은 술자든 어시스트든 멸균구역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멸균구역에 있는 사람이 오염구역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무슨 물건을 받고 있는 것 같죠? 물건을 받고 있는데 물건을 갖다가 이 사람이 뭐에다 싸서 줘요. 자, 이거는 무슨 장면이냐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가령 뭐 실이 떨어졌다든지 뭐 블레이드가 필요하다든지 뭐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여기저기 가갖고 여기 서랍을 열고 꺼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본인은 멸균된 것만 만져야 되니까. 그래서 수술실 안에는 항상 스태프가 한 명 정도 있어요. 이런 걸 하는 스태프가. 그래서 스태프가 이런 테크니션이 수술 테크니션이 돌아다니면서 뭐를 갖다 달라 그러면은 갖다 주는데 그대로 갖다 주면은 이 사람은 오염된 사람, 이 사람 멸균된 사람이죠. 멸균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에다가 멸균된 거에다가 싸서 건네주는 뭐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칼이랑 실을 갖다가 제가 수술포에다 어떻게 떨어뜨리는지 말씀드렸죠. 째가지고 위에서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오염된 사람이 잡고 떨어뜨리면 아래에 있는 건 멸균된 부분이잖아요. 멸균된 부분만 밑으로 나와서 멸균된 사람이 만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염구역과 클린구역이 있고, 자, 일반적으로 가운을 입고 있다 하면 이 사람은 멸균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간주를 하면 돼요. 처음부터 가운을 입는 건 아니고 이제 수술하는 사람이라든지 어시스트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물건을 건네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이제 가운을 입게 되고 그 사람은 멸균된 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술자는 무조건 가운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뭐죠? 멸균된 구역에 있는 사람이고 어시스트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어시스트가 술자처럼 뭐 안에 넣고 직접적으로 째고 자르고 하지는 않지만 뭐를 잡아준다든지 아니면은 피를 닦아주든지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멸균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멸균된 사람이고, 자, 아까 보면은 제가 아까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건네주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물건을 건네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염된 상태로 물건을 건네주고 어떤 사람은 멸균된 상태로 건네줍니다. 가령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수술 기구를 지금 쫙 펼쳐놔요. 그러면은 물론 여기 조그만 테이블이 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필요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이 여기서 이걸 일일이 여기서 이제 꺼내기도 그렇고 공간도 너무 좁으니까 수술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이런 기구에 대한 어시스트가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싹 다 멸균된 겁니다. 위에 있는 거는 멸균된 거를 갖다가 쫙 펼쳐놓고 이제 필요한 거를 달라고 할 때마다 멸균적으로 하나씩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운도 입고 있죠. 장갑도 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이제 있을 때마다 뭐 거즈든 그냥 천이든 뭐 생리식염수든 아니면은 어떤 수술 기구든 이 사람이 멸균적으로 건네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이런 어시스트가 또 있어요. 지금 여기 사람이 안 나왔을 뿐이지 여기 마찬가지로 한 명 서 있다가 필요한 걸 건네줍니다. 그래서 보통 술자, 어시스트, 그 다음에 이제 기구를 담당하는 사람 정도가 멸균 구역에 있게 되고, 자, 말씀드렸듯이 멸균 구역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가운을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스크도 끼고 있고 모자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장갑도 낍니다. 모자나 장갑 같은 경우는 모자나 우리가 헤어캡이라 그러죠. 헤어캡이랑 그 다음 신발에 신는 또 부츠가 있어요. 그 세 개는 멸균된 사람, 멸균 구역에 있는 사람이든 오염 구역에 있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착용을 합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이 가운이랑 이 멸균 장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운이랑 멸균 장갑 같은 경우는 반드시 클린 구역, 멸균 구역에 있는 사람만 일반적으로 착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수술실에 처음 들어갔는데 이런 사람들이 막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이랑은 최대한 접촉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 자체도 다 멸균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 손을 딱 대는 순간 이 사람의 멸균이 깨져요. 이 사람이랑 악수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의 멸균이 깨집니다. 그래서 뭐 가령 실수로 머리를 쳤다. 실수로 치진 않겠죠. 머리를 치는 거는 괜찮지만 손이라든지 괜찮지도 않죠. 그러면 안 되죠. 손이라든지 가운 같은 데다 대는 순간 멸균이 깨지게 돼요. 특히 이제 손에다 하는 순간은 손은 수술을 하는 손이죠. 그죠? 그럼 이건 잘못하면은 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막 안에 있는 장기 같은 거 만지는데 바로 이제 장갑을 갈아 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또 본인이 오염이 됐다고 느끼든지 아니면 이제 하는 과정에서 장갑이 찢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일단은 그 수술실 안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멸균된 사람이랑 오염된 사람 제가 이렇게도 나눴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술팀이랑 비수술팀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수술팀이라고 하면은 멸균된 사람으로 보면 되고 비수술팀이라고 하면은 오염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나누면 우리가 생각하기 좀 편하고, 자, 우리가 수술팀이라고 하면은 실제 수술에 관여하는 수의사와 테크니션이에요. 수의사, 그 다음에 어시스트를 보는 거는 테크니션이 볼 수도 있고 다른 수의사 좀 연차가 낮다든지 그런 사람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뭐 연차가 낮고 배우는 입장에서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서전을 하게 되면은 잘하는 사람이 옆에서 어시스트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시스트가 반드시 못하는 사람이 본다 절대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실제 수술에 관여하는 우리가 서전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수술을 어시스트 하는 사람이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구 같은 걸 건네주는 이런 테크니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수술팀이고 멸균된 구역에 있고 멸균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수술팀은 손을 씻고 나서 수술복을 입으면, 자, 손을 씻는 것도 그냥 집에서 이렇게 씻듯이 씻지 않아요. 우리가 스크럽이라고 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씻는데 다음 장에서 배울게요. 자, 손을 씻고 나서 수술복을 입으면 반드시 멸균적인 구역에서 멸균적인 것만 만져야 한다. 오염 구역에 있는 것은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오염 구역에 있는 거는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멸균된 사람이 뭐 벽을 갖다 만진다든지 누구랑 악수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큰일 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비수술팀이라고 하면은 이제 오염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해요. 자, 수술실에서 비수술팀 수술을 하지 않으면서 또 오염된 상태로 있는 사람,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마취를 보는 사람입니다. 마취.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마취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의식이 없고 호흡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심박 같은 것들이 조금씩 저하가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취가 좀 깊어지면은 그런 것들이 더 심하게 저하돼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사망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마취를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니터링하면서 약이 더 필요하면 약을 넣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처치가 필요하면 처치를 하고 수액을 올려야 되면 수액을 올리고 마취를 모니터링 해주는 사람들이 수술실 안에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수술실 안에 들어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수술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취 보는 사람도 있죠. 마취 보는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어떤 뭐 마취의 어떤 전마취, 도입, 그 다음에 유지, 회복에 이르기까지 마취를 다 주관하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수술 중에 이제 또 모니터링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이 죽지 않도록 뭐 마취를 조절을 하는 거죠. 마취가 너무 얕으면은 마취를 좀 깊게 하고, 마취가 깊으면 동물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얕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약이 떨어져서 동물이 통증을 느끼거나 몸을 움직이면 추가로 약을 넣고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술실에는 반드시 마취를 보는 테크니션이나 수의사가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은 비수술팀이고 오염된 구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요 사람들이에요. 지금 마취 모니터링 보고 있죠. 이 사람들은 지금 장갑 꼈나요? 가운 입었나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마취 보는 사람들이고 오염된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특이하게 마취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뭐를 수술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뭐 다리 쪽인가 봐요. 뭐 말일 수도 있고 아마 이쪽에 마취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마취 보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자, 여기서 보면 어떠냐면, 자, 여기는 어때요? 이 사람이 마취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장갑 꼈나요? 가운 입었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비수술팀이고 오염구역에 있는 마취 보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색깔로 된 게 이런 게 이제 ETCO2라는 거예요. ETCO2도 보고, 그 다음 뭐 심박도 보고, 호흡도 보고, 이제 보통 이제 뭐 눈꺼풀 같은 데도 막 만지고, 동물 직접적으로 만지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보통 이제 마취를 이제 보는 사람이고, 오염된 구역에 있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도 동일하게 아까 얘기했죠. 헤어캡이랑 마스크랑 부츠는 동일하게 쓰고, 옷은 지금 내피를 입었죠. 다만 장갑이랑 가운은 이제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 가운을 외피라 그럽니다. 외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누구예요? 이 사람이 술자 같죠? 수술하는 사람, 이 사람도 수술하는 사람 같죠? 둘 중에 누가 어시스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명은 수술하는 사람이고, 한 명은 어시스트를 보고 있는 거겠죠. 이 사람이 좀 술자일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 트레이가 이제 오른쪽에 있고, 보통 오른손잡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어시스트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술자가 좀 편하게 찝으려고 하니까. 자,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 구경하는 사람인가요? 이 사람이 마취를 보는 사람이에요. 자, 가운 입었나요? 가운 안 입었죠? 장갑은 꼈는지 안 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이 사람 장갑을 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동물이 머리가 이쪽이고 몸이 이쪽으로 돼 있고 여기다가 천 같은 거를 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오염된 사람이 이제 뭐 동물을 모니터링 할 때는 우리가 모니터 그 기계 모니터로 보는 것도 있지만 수동적으로도 모니터링을 해요. 막 턱도 당겨보고 눈꺼풀도 막 치고 그 다음 막 열어갖고 눈동자가 위에인지 아래인지 이런 것도 보거든요. 동물을 실질적으로 동물의 특히 머리를 만져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심박 같은 것도 이제 들어야 되죠. 물론 그거는 이제 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듣는 방법도 있지만,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을 자꾸 만져야 되는데 내가 괜히 만지다가 수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멸균된 천을 씌우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하진 않았죠.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마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엔 모니터가 한 뒤쯤에 있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동물을 보기엔 동물을 좀 만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뭘까요? 여기 있는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수술 기구 같은 거를 건네주는 테크니션이라고 보면 돼요. 자,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주죠? 이 사람은 장갑을 안 꼈죠. 가운도 안 입었죠. 그럼 오염된 사람, 멸균된 사람. 오염된 사람이 지금 멸균된 사람한테 뭐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줄 때 어떻게 주는 거죠? 얘가 지금 멸균된 건데 이거를 이 사람이 직접 잡아서 손으로 건네면 오염이 돼버리니까 이 퍼런 뭔가 멸균된 거를 싸가지고 건네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비수술팀은 마취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기구라든지 돌아다니면서 기구라든지 장비, 특히 오염된 걸 갖다가 건네주는 장비 공급 테크니션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를 공급해주는 테크니션은 이런 식으로 장비라든지 기구를 공급해주는, 오염된 상태에서 공급해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멸균된 상태에서 공급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러면은 일단은 멸균된 사람은 멸균된 사람끼리 놀고 오염된 사람은 오염된 사람끼리 놀아야 돼요. 둘이 만나려면 이렇게 멸균된 거를 갖다가 서로 접촉하지 않는 상태로만 만져야 됩니다. 그래서 비수술팀은 오염된 구역에 있기 때문에 오염된 구역에서 오염된 것만 만질 수 있고 멸균된 거는 만지면 안 되죠. 멸균 구역 내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자, 이 사람이 지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을 지금 친 거죠. 멸균적인 것을 만져서도 안 된다. 이 사람은 멸균된 걸 만지면 안 되니까 이걸로 싸서 주는 거죠. 수술팀에게 물건 등을 건네줄 때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클린하게 멸균된 거를 잡고 건네주는 식으로 건네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수의학 책에 나와 있는 수의학 이제 외과학에 나와 있는 어떤 그 무균적 처치의 원칙이라는 항목인데, 자, 일단은 수술팀원은 멸균 지역에 있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수술을 하는 사람들은 멸균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수술하는 사람들은 이제 째고 동물을 그 몸 안에 손을 넣어서 만진단 말이에요. 피 같은 거를 손으로 장갑을 끼고, 그러니까 멸균 지역 내에 있어야 하는 거고, 이야기는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수술실 안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걸 끼고 있지만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만지는 것 말고 몸에서 발사되는 게 있죠. 침이죠, 침.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침은 당연히 오염된 거기 때문에 튀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막 항상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되고 침 같은 게 많이 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죠. 수술실 내에는 모든 사람의 이동이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꼭 필요한 사람만 수술실로 들어가야 한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수술실은 이런 식으로 오염된 사람이랑 멸균된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 동선이 꼬여요. 만지지 않으려고 해도 접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저도 이제 미국에서 그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항상 저희들은 오염이 된 상태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운 아니고 스크럽하고 그 스크럽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자 쓰고 헤어캡 쓰고 헤어캡이나 아니면은 우리 수술 모자 같은 게 이렇게 있죠. 좀 두건 같이 된 거. 그 다음에 마스크 끼고 부츠 끼고 들어가서 벽에 붙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왜냐하면은 우리가 벽에 안 붙어 있고 왔다 갔다 수술하는 거 보겠다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동선이 문제가 생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거나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자꾸 우리를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적은 사람, 특히 좁은 공간엔 적은 사람만 들어가고 동선도 제한을 시켜야 되고 꼭 필요한 사람만 수술실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이제 실습하면서 수술실에 잘 안 들어보는 준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괜히 뭐 건드렸다가 막 욕먹는다고 그런 사고 같은 게 생길까봐 그런 경우도 있고 멸균되지 않은 사람 멸균 지역에 닿아서는 안 되고 멸균한 팀원은 마주보고 있어야 하고 항상 멸균 지역에 있어야 한다. 자, 기구는 수술 동안 멸균된 것만 사용한다. 이거는 뭐 당연하죠. 기구는 무조건 멸균된 것만 사용을 해야 되고 멸균된 사람은 멸균된 기구만 다뤄야 하고 만약 기구의 멸균 상태가 의심된다면 이것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수술팩 우리가 지난주에 싸봤죠. 싼 다음에 딱 갖다 놨어요. 근데 우리가 수술팩 겉에다 뭐 붙였죠? 테이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럼 테이프에 까만색의 라인이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까만색의 라인이 안 가 있어. 그러면은 어때요? 이거를 뜯는 과정에서 이거 멸균한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면은 겉에가 막 찢어졌어, 수술포가.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오염된 걸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실수로 오염된 거를 지금 내가 장갑은 안 끼고 만졌겠죠. 누가 오픈해 줬으니까. 어쨌든 실수로라도 만졌다거나 하면 장갑까지 다 오염된 거니까 장갑도 갈아 끼는 거예요. 가운데 묻었으면 가운도 갈아 입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멸균 테이프는 상판만이 멸균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위쪽에만 멸균된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술팩 풀 때 어떻게 했죠?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수술팩을 폈죠. 아래쪽 부분은 멸균이 안 된 거고 위쪽 부분은 이제 완전 멸균이 됐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운은 가슴 중앙부터 허리까지와 수술 장갑 낀 손으로부터 팔꿈치 위 2인치 부분만 멸균이다. 자, 뭐 이런 식으로 2인치 뭐니 이렇게 까다롭게 하지는 않고 보통 장갑이랑 상반신 쪽은 다 멸균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수술포로 덮인 기구, 테이블, 환자는 수분이 침투할 수 없어야 된다. 만약 멸균한 물건이 개봉 시에 팩에 봉인된 모서리에 닿으면 이것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를 한다. 가끔 닿는 경우도 있죠. 뭐 하다가 실제로 닿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학병원이라든지 이제 실습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냥 일반 로컬 병원에 가면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냥 이거 조금 부딪혔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물론 그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뭐 그거를 이제 다 옷 다 또 다 갈아입고 수술팩 새거 꺼내오고 사실 뭐 그렇게 안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물론 오염이 많이 됐다든지 뭐가 크게 묻었다든지 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갈아야겠지만 그냥 어디 살짝 쳤다